대통령에게는 헌법에 기초한 광범한 국정 운영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인 영부인에게는 법령상 그러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는 아니합니다. 그렇지만 영부인은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통령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그에 걸맞은 처신이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높은 청렴성과 연결성이 요구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솔선수범을 보이지는 못할 망정 국민에 대하여 반면교사가 되어서는 아니 될 일입니다. 지위가 영리축의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축의 수단으로 오용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청탁과 결부되어 공여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이를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81만 5천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간압을 명한다. 네, 퇴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28일 오후 3시 30분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1심 구형이 징역 15년, 벌금 추징금 합치면 약 30억 원 구형이 되었던 김건희 씨에 대해서 1심 재판장은 오늘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1년 8개월, 15년 구형에 징역 1년 8개월 선고, 그리고 벌금도 1,000만 원대로 낮아졌습니다. 이것만 보면은 김건희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인상을 아주 깊게 던지는 오늘 선고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 재판장 우인성은 오늘 오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1281만 5천 원 추징을 선고를 했습니다. 징역 15년이 징역 1년 8개월로, 그리고 벌금 추징금 합쳐서 약 30억 원이 1281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특검이 압수한 그라프 목걸이도 몰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 수단으로 오용했다면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품 수수에 관여한 주변 인물들에게 허위 사실을 강요했다면서도 금품을 피고인이 먼저 요구한 적은 없고 통일교 측의 청탁이 실행되도록 하려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 수사 3개 혐의 중 알선 수재 혐의 일부만 인정을 했습니다. 중요한 혐의에서 거의 대부분이 무죄가 나온 겁니다. 특검은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하여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802만 원짜리 샤넬백을 받고 1271만 원짜리 샤넬백과 6,220만 원짜리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중 목걸이와 샤넬백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김 여사는 2022년 7월 15일 윤 전 본부장과의 통화에서 아주 늘 그렇게 해 주셨던 것처럼 힘이 돼 주시면은 경제적으로나 문화 이런 많은 업적들이 이렇게 훼손되지 말아야 하잖아요 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통일부가 추진하던 각종 사업에 대해 정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김 여사가 인식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한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을 했습니다. 김 여사가 2022년 4월에 받은 샤넬백에 대해서는 윤 전 본부장과 김 여사가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전화 통화를 하긴 했으나 의례적 표현일 뿐 청탁을 주고받았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다고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치열하게 다퉜던 이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전부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 사이 요 시간대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입니다. 시세 조종 세력에서 어떤 역할을 실행했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시세 조종 세력과 공모관계에 있는 내부자가 아니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후 이뤄진 거래는 독자적 판단하에 매수한 것으로 보일 뿐 시세 조종 세력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주식을 거래하여 주가를 조작했다고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 사이 명태균 씨에게 대선 여론조사 결과 58건을 무상으로 받고 그 대가로 김명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2022년 보궐선거 공천을 도왔다는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가 피고인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게 아니라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미래하고 연구소의 영업활동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해온 여론조사 결과를 부부와 여러 정계 인사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주문해서 생산한 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하던 여론조사 중에서 몇 개를 그냥 던져준 거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특검은 여론조사 결과가 2억 7,440만 원에 해당한다고 보았지만 재판부는 여론조사 결과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명 씨가 피고인 부부에게 대선 관련 상담 및 조언을 했다고 해서 피고인 부부가 여론조사 결과 상당액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당초 특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 4,8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혐의를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하면서 실제 선고 형량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무리하게 수사를 밀어붙였던 특검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특히 그동안에 언론에서 제일 많이 다뤘던 이 명태균 관련, 도이치모터스 관련이 무죄로 나옴으로써 요 판단만 보면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억울하게 언론이나 민주당 세력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그러면 왜 적절하게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느냐 하는 그 무능함에 대해서는 윤석열 부부에 대해서 별도로 따질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자꾸 숨기려고 하다가 결국 일을 키웠느냐. 그때 힘이 있을 때 당당하게 설명을 했더라면은 윤석열 정권의 운명도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검이, 특히 김건희 특검이 여러 무리한 수사를 해가지고 본건과 관련 없는 별건 수사도 하고 또 수사받던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하는 이런 또 소동이 있었으니까 이것만 보면은
정의롭게 하려면은 김건희 특검을 또 다른 특검이 수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특히 전재수 통일교 관련 사안에 대해서 진술을 받고도 언론이 보도하기 전에는 수사에 착수하지도 않고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도 하지 않았다는 이 사실까지 포함한다면은 김건희 특검을 특검하라는 여론이 일어나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원이 이런 정치적 재판에 있어서 이렇게 아주 파격적인 선고를 하는 게 또한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또 이 민주당 세력이라든지 일각에서 들고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여기서 느껴지는 것은 재판장이 양심과 헌법에 따라서 당당한 정확한 판결을 했다는 그런 느낌을 확 받습니다. 감사합니다.